자, 11월 8일 비트코인 시장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65,200달러. 이제 거의 전고점을 뚫기 위한 움직임까지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비트코인이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많이 상승을 해준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그렇게 높게 상승을 한 건 아닙니다. 퍼센트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지금 28일부터 시작을 했던 이때도 6.6%, 그리고 그 다음에 3.8%,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6.9% 정도 이런 식으로 상승폭이 있는데, 그렇게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는, 상승으로 강하게 쏴버리는 장대 양봉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런 패턴으로 오르고 다시 조정 내려주고, 오르고 내려주고, 오르고 내려주고 하는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갑자기 이제 포모를 겪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지금 또 안절부절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일단 제가 주말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쉬죠. 그래서 채팅방에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계속해서 패턴이 밑에 이 저점 부분들을 높여주고 있고, 밟아가고 있고, 여기 위에 고점 부분들도 점점 높여주는 그림들이 나온다. 그래서 최소 여기 64K 정도 뚫어주는 그림이 나오면 좋겠다. 그리고 61.5 라인은 지켜주는 라인이 패턴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계단식으로 점점 밀어 올리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지금 여기 이렇게 뚫어줬죠. 뚫어줬고, 그리고 우리가 영상에서, 유튜브 영상들에서 제가 항상 했던 얘기는 어디였나요? 상승 추세라고 보기 위해서 조건이 어디라고 했죠? 63K라 했죠. 자, 일단 63K 라인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63K 뚫었으니까 이제 바로 추격 매수 따라가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63K 라인 맞아요. 뚫었습니다. 뚫었는데 지금 뚫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게 어떤 거죠? 뚫고 여기 자리를 잘 지켜줘야 된다. 지금 해봤자 지금 하루 일봉 마감도 안 됐습니다. 이렇게 오르고 여기에서 이제 저항으로 쓰이던 이 63K 라인이 이제 지지를 확실하게 받아줘야 돼요. 만약 여기에서 지금 이런 방향처럼 다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63K를 지켜주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63K 딱 뚫자마자 뚫었습니다. 이제 살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마감을 해주고 여기에서 자리를 지켜주면은 그때 추격 매수를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너무 급하게 움직이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걱정돼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자, 일단 좋은 그림이에요. 63K 라인 뚫었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관문은 여기죠. 또 어디죠? 전고점을 뚫어야 되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수 있는 그림은 이거예요. 지금 빨간색 선 보이죠? A, B, C파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하락 ABC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기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 줘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 패턴이 완성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고점 아직까지도 뚫지 않고 있죠. 그래서 여기 안 뚫는 이상은 ABC 관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림이 우리가 여기에서 카운팅을 했을 때 이런 느낌보다 오히려 지금 그림이 더 저는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비트코인 1억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항상 상승을 얘기했던 사람이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계속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나씩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관점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지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많이 오르는 것처럼 여기에서 지금 횡보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박스권에서 벗어나서 오랜만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올랐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해봤자 이 박스권에서 올라온 지 하루밖에 안 됐고 일봉 마감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랜만에 이 박스권을 벗어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오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막상 실제로 보면은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른 후에 다시 해서 바닥을 테스트하는 이런 그림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면,
지금 CME 갭이라고 해서 CME 갭이 이번에 발생을 했죠. 자, 주말 같은 경우에 CME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쉬니까 주말부터 지금 평일이 연결되는 이 라인 공백 기간에서 가격 변동이 크면 CME 갭이 있는데 이 CME 갭을 꼭 메꾼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좀 많이 메꿔지기는 했거든요. 이때까지 과거의 기록들을 다 보면. 그래서 이제 이것만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CME 갭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발생을 했습니다. CME 갭이 지금 조금 꽤 큰 폭으로 이렇게 발생을 한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랐죠. 주말에 올랐던 이 부분을 반납을 하고 다시 바닥을 테스트하는 이런 구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조급하게 움직이시는 거는 아직까지는 아니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전고점 확실하게 뚫어주면은 저는 이제 A, B, C파 이렇게 내려가는 이 하락은 생각을 안 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55.5 그리고 에서 57K 이 구간에서 매수하는 거, 그리고 여기 1차는 60K.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잡았는데,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시즌 종료의 기준은 어딜까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시즌 종료의 기준, 이런 거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봐요. 솔직하게 여러분들께 55.5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시즌 종료의 기준으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어떻게 보냐면, 자, 이렇게 엘리엇 파동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1차 파동이 진행이 됐고, 그래서 여기 조정이 0.5 피보나치 0.5 구간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파가 나오고 조정이 또 0.5 구간까지 나왔어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첫 번째 1차 상승을 했죠. 그 다음에 조정 어디까지 왔었나요? 0.5 라인까지 왔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치고 올라갔죠. 여기에서 조정이 만약 온다 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페이크 주고 여기 0.5 라인 부분까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0.5 라인 부분이 54K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 대표님은 55에서 57K 라인에서 사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말했죠. 발목 정확하게 54K 딱 찍는다 이게 아니죠. 일단은 여기 1번 엘리엇 파동 여기 이 라인 위로까지 지켜줘야겠죠. 만약에 이 라인 뚫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54K까지 만약 떨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부터 시작을 하죠. 왜 그러냐면 여기 딱 찍고 간다는 게 아니라 여기 근처까지 가고 다시 오르는 경우가 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마지노선이 54K입니다. 그리고 저는 매집을 하는 구간 말 계속 똑같이 하죠. 55.5에서 57K. 그리고 1차는 여기 60K.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표님이 보시는 시즌 종료, 저는 54K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도 피보나치 0.5 구간까지 떨어지는 구간들은 많이 봤다라는 이유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까지도 저는 하락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락이 온다. 이게 아니라 저는 아직도 조심스럽게 투자, 원래 저는 시드를 지키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이 부분도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이라는 느낌을 주고 여기에서 바로 또 리테스트하는, 바닥 테스트하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 오르면 뭐합니까? 지금 나머지 알트코인들 이게 불장에 여러분들 겪어보셨잖아요. 비트코인이 오르면은 여기 전체가 다 빨간색이 됐었죠. 근데 실제로 지금 보면은 어떻습니까? 알트코인들 지금 힘 못 쓰고 있거든요. 오히려 걱정되는 건 여러분들 솔직히 비트코인 사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들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오르면 뭐합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알트코인들 완전 터지고 있어야 돼요. 원래 같으면. 그런데 어떤가요?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올라갔는데 흡성대법 나오고 있죠. 지금 계속해서 다른 알트코인들 어떻게 되나요? 지금 밑으로 다 빠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높아진 것 뿐이지 지금 시장 전체가 아직까지도 얼어붙어 있습니다. 오히려 템루트 일정 이제 다가오면서 저번에 우리가 겪었던 거, 비트코인은 오르고 있는데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오르지를 못해요. 그런 그림들 우리 이때 겪어봤잖아요.
비트코인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알트코인들은 오히려 떨어지는 그림들 우리가 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리하게 저는 움직이지는 않고 싶습니다. 무리하게 지금 움직이는 거는 별로 전 좋은 그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번에 63K 뚫으면은 추격 매수 하시라면서요. 말했죠? 여기에서 이 라인에서 바닥도 테스트할 때 여기를 지켜주는 이 그림이 나와야 돼요. 알트코인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서 비트가 이제 여기에서 횡보를 하게 되면 그때 알트코인들이 오르잖아요. 비트가 너무 이렇게 빠르게 쭉쭉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오히려 도미너스가 상승을 하면서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힘을 못 쓰는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조급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아직 여기 일봉 마감도 안 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계속해서 오늘 다른 기사들 좀 재밌는 차트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론 머스크가 어제 트위터에 또 여러 가지 글들을 올렸습니다. 지금 테슬라 보유 지분 10%를 본인 보유 10%를 매도를 하겠다라는 이야기, 매각에 대한 투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8% 찬성을 받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나온 이유가 이거죠. 억만장자세 도입, 급물살 이렇게 해서 지금 미국에서 이제 인프라 법안이 생김으로 인해서 재원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재원 마련을 이제 돈 많은 초부유층들에게 과세를 하는 미실현 손익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코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도를 확실하게 했을 때 여러분들 돈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냥 그대로 수익률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서 매도를 안 하게 되면은 미실현 손익이라서 세금 부과가 어렵죠. 하지만 이제 억만장자세라고 해서 그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실현 손익에도 과세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기에서 제일 피해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일론 머스크죠. 자, 일론 머스크가 보유한 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의 보유 이제 지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기 2020년 보이시죠? 자, 2020년 2월인데 이때 보유하고 있는 양이 3,400만 주입니다. 여기 3,400만 주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2020년 8월경에 주식을 5분의 1로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가 몇 개냐 보시는 것처럼 1억 7천 주가 됩니다. 자, 1억 7천 주가 되고 있는데 현재 테슬라에서 발행되고 있는 유통되는 주식의 수가 10억입니다. 10억 주입니다. 그럼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이 17% 정도가 돼요. 16.97이니까 17%가 돼요. 자,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의 10%라고 하면은 1700주가 되죠. 1700만 주가 되죠. 1700만 주면은 가격으로 치면은 210억 달러, 약 25조 원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또 이제 긍정적이다. 비트코인 쪽에는 긍정적이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두 부류가 나오는데 저는 아니라고 좀 봐요. 자, 당장에 비트코인을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일론 머스크가 이 지분들 매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비트코인을 사버린다. 그럼 좋은 거 아니냐?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당장 눈앞에 있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트윗을 올린 것 자체도 이 법안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거를 이제 불만을 여기에 표현을 한 것밖에 저는 안 보이거든요. 자, 만약에 진짜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매도를 해버린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시할 수 있는 지분율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큰 움직임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나스닥도 움직임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일론 머스크 말고도 다른 이 부유층들이 함께 동조를 해버린다라고 하면 매도가 진행이 돼버리면 나스닥 지금 계속해서 거품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고가까지 찍고 있는데 여기에서 거품 한번 빠지면서 이런 것들이 대두가 돼버리면은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어요. 자, 본인이 내가 만약 테슬라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런 투표가 나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렇게 풀리는 물량을 매수하려는 움직임도 있겠지만 그렇게 풀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또 나중에 방식이
이렇게 큰 움직임, 만약 실제로 이게 진행이 되면은 블록딜이라고 해서 주식을 대량 매도할 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시간외 거래나 장외 거래 방식으로 움직이거든요. 그 장중에 그렇게 큰 물량이 던져져 버리면은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블록딜이라는 방식을 사용은 하겠지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방식은 이거예요. 우리가 당장 눈앞에 있는 건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커플링 되어 있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죠. 저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나스닥이 오를 때는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나스닥이 떨어질 때는 애석하게도 항상 커플링이 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나스닥은 오르는데 비트코인 내리는 경우 디커플링은 많이 봐요. 하지만 나스닥이 내릴 때는 귀신같이 잘 따라와요, 비트코인이. 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에 지금 여기 있는 이 내용이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걱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상황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지금 미국 장 지금 주말 꼈었죠. 그래서 지금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쯤까지는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급하게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녁까지는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알트코인들은 오히려 비트코인 여기에서 치고 도미넌스 빨리잖아요? 오히려 알트코인들은 지금 다 죽어갈 겁니다, 오히려. 봐봐요. 예전과 달라요. 비트코인이 오르면은 예전에 다 빨간색이었죠? 하지만 지금 상황 보세요.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이렇게까지 오르고 있는데,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은 오히려 예전에 최근에 있었던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서 알트코인들이 오히려 하락을 해버리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만약에 한 번 더 여기에서 테스트를 해줘버리면 알트코인들 정말 훅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뭐 채팅방에는 1차 매수가, 2차 매수가 지정해주는데 충분히 매수될 수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막 현재가로 바로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 기준을 다른 거에 흔들리지 말고 조금은 밀어붙이는 그런 느낌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다른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른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면은, 자, 일단 이게 여기 보이시는 이 첫 번째 차트, 비트코인 30일 MVRV 차트인데, 30일 거래 주소의 수익률을 측정하는 차트인데요. 이 지표가 마이너스에 접어들면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차트인데,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마이너스랑 플러스 경계선에서 지금 이제 마이너스 부분으로 가고 있는 그림이 보이죠. 그래서 보통 여기에서 치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확실하게 내려간 후에 다시 치고 올라오는, 여기도 내려가고 올라오는 이런 그림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내려가주는, 한번 털어주는 이 그림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 그리고 제가 제일 걱정하는 얘기, 아직까지도 계속 걱정하는 얘기가 레버리지 비율이에요. 레버리지 비율이 정말 미쳐가고 있거든요. 이번에 잠깐 오르니까 여기 잠깐 떨어졌는데 지금 너무 높아요. 레버리지 비율이 너무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죠. 현물 주도가 돼야 되는데, 현물 시장은 무조건 오르는 걸 원하는 그런 시장이죠. 하지만 여기 선물 시장은 어때요? 롱과 숏이 공존을 합니다. 오르는 것도 원하는 사람, 내리는 걸 원하는 이 양쪽이 있어요. 이렇게 레버리지 비율이 이렇게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 현물 주도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쪽이든 한번 청산이 돼야 돼요. 제일 좋은 그림은 솔직하게 말하면 숏이 청산되는 게 제일 좋죠. 한쪽이 어떻게든 청산이 돼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롱과 숏의 비율이 너무 높고, 지금 레버리지 비율이 너무 높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솔직하게 그냥 그림은 뭐냐면, 진짜로 제가 딱 제일 원하는 베스트 그림은 이게 맞아요. 여기에서 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청산을 다 시켜줘야 됩니다. 숏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롱 다 정리되고 다시 롱 여기에서 잡으려 하겠죠. 그리고 숏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숏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실현 손익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 비율이 확실하게 정리가 한번 돼줘야지만 더 빠르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롱과 숏이 서로 줄다리기 하는 그런 느낌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 부분이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서 한번 털어가는 움직임이 생긴다면은 피해가 너무 클 것 같아서 오히려 좀 조심을 하자. 나는 정말 그럼 언제 사라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확실한 그림 아니면은 매수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계속해서 손이 간질간질거리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닥을 잡기 위해서. 제가 말했죠. 이렇게 올라가면 제가 이 부분에서 매수해서 이 부분에 매도하는 거 못 해드린다고. 저는 한 이 정도 오면은 무릎에서 사서 그리고 한 이 정도에 팔 겁니다. 제 방식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랑 좀 맞다면 그냥 마음 편하게 좀 있으시면서 기회를 노려보시는 것도 저는 기회 되면 정말 막 매수하라고 막 지금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저는 지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저의 관점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여기 볼 수 있는 이 그림은 지금 알트코인들 관해서 알트 시장은 그럼 도대체 언제 올까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알트코인 시즌은 이 지표상으로는 여기 75 라인 위로 올라왔을 때 알트코인의 시즌 그리고 여기 밑으로 25 라인 밑으로 내려가면 비트코인이 강화를 하는 이런 그림의 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시장 조금 있으면 올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한번 치고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은 따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비트코인을 사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그 자금들이 메이저로 갔다가 그 다음에 알트코인 갔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방향이기 때문에 알트코인들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차트상으로 위로 점점 끌어올리는 차트이기 때문에 전혀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보는 관점은 여기 63K 뚫어줬습니다. 일단 첫 번째 관문 뚫어줬고 여기까지 뚫어주면 제일 베스트긴 하죠. 그러면은 여기 A, B, C 파 이런 거는 이제 무시를 해도 되고 여기에서 조정 범위를 바뀌겠죠. 조정 범위가 이런 식으로 바닥을 테스트하면서 여기에서 뚫고 올라갔을 때 그럼 이쪽 라인으로 우리가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시점들이 점점 위로 높아지고 있겠죠. 그래서 저도 오히려 빨리 전고점까지 뚫어주고 확실하게 이렇게 움직여 줬으면은 추격 매수도 빨리 따라갈 수 있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그림이 애매합니다. 크게 진짜 확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여기 아까 말했던 레버리지들이 정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조금씩 움직이고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오르다가 한번 또 이렇게 바닥도 테스트 이렇게 조금씩 해버리면 정말 답답하죠.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 하지만 우리가 투자할 시간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영상 좀 길어졌네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오늘 저녁에 장 열리는 거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도 우리가 조금 유심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움직임을 잡아도 좀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